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광주 상생카드 할인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공항이 폐쇄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지역 여행업계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도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던 광주시 의원들은 잇따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광주 상생카드도 기존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재정 부담에 시달리던 지자체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대표적 지역화폐인 광주 상생카드의 사용액은 최근 1년간 3천억 원가량이 감소했습니다. 할인율이 7에서 10%로 들쭉날쭉하고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상생카드 사용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10%였는데 지금 주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굳이 내가 이 금액을 충전을 해서 사용하기에 번거로움도 있고 또 혜택률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역화폐 이용률을 높여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2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6천억 원 늘렸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2%에서 8%로 높아졌습니다. 광주시도 재원을 확보하면서 상생카드 할인율은 12.5%와 국비 8%를 더해 빠르면 오는 8월부터 13%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생카드 할인과 온누리 상품권 할인까지 더해지면서 소소한 공인들은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에 많이 지원을 해주면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런 매출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국비 지원으로 광주시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오로지 지방비로만 충당했습니다. 시 재정 부담도 덜 수 있고 전액 시비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광주 상생카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반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일선 자치구들은 국비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 또 다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지역화폐 사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출근길 무렵부터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한낮 체감온도가 무려 35도를 웃돌면서 정말 덥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 가급적 삼가시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강한 햇볕과 자외선은 잘 차단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만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5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 3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무려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이 찌는 듯한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모레까지도 34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참사로 폐쇄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지역의 여행업계는 또 한 번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도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부터 무안군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나보연 씨.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제선 운항이 지난 2023년 재개되면서 숨통이 트이나 싶었지만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은 다시 전면 폐쇄됐습니다. 매출은 90% 가까이 줄었고 결국 여행사 사무실도 월세가 더 저렴한 타 지역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해외는
원래 같으면 5월 달부터는 한 7, 8월 여행이 이미 준비돼야 되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시 코로나 때처럼 장기화를 더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전남의 여행업체는 645곳. 제주항공 참사 이후 기존 예약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예약 927건 중 96%가 넘는 891건이 취소됐고 이 기간 피해 금액은 13억 원에 이릅니다. 이곳 무안공항 출발 상품을 주로 판매해오던 지역 여행 업체들은 공항이 폐쇄되면서 경영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안으로 인천과 청주, 대구공항 등을 이용한 상품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동 시간과 차량 등 경비 부담도 큰 상황. 게다가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이 불확실하다 보니 예약은 계속 취소되고 고객을 붙잡을 명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무안공항이 뜰 때까지 좀 기다리자는 그런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계획을 잡았던 분도 미루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좀 난감해합니다. 전라남도는 각 여행사에 300만 원씩 20억 원 규모의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했지만 장기화된 피해를 메우기엔 역부족.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여행사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등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체부나 국토부와 같은 이런 관계부처와 피해 이제 보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면서 국비 확보 계획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안공항이 좀 조속히 재개항되어가지고 지역 여행사들의 경영난이 해소되고 이달 말 시행되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의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던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이 잇따라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과 박필순 의원은 각각 자신의 SNS를 통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내란 세력을 옹호한 보수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얼빠진 행동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작가의 생가 인근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광주시는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터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북카페를 짓기 위해 공사비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깊은 고민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제철보다 한 달 먼저 맛볼 수 있는 여수 옥수수가 요즘 인기입니다. 맛도 좋고 가격까지 착한 여수 옥수수 덕에 작은 마을 축제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차역 앞에 마련된 옥수수 축제 부스. 무더운 날씨에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양손에 생 옥수수와 팝콘을 들고 기념사진도 남기며 축제를 즐깁니다. 영화관에서 먹는 것보다는 이게 더 고소하고 더 건강적인 맛이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섬섬여수 옥수수 축제. 축제장은 기존 낮은 물량장에 더해 여수 엑스포역 앞까지 확대되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작은 마을 축제였던 행사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며 4,000명이던 방문객 수가 지난해엔 9,000명까지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지난해엔 1억 원을 넘겼습니다. 한 번 온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싸고 맛있고 우리가 친절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시죠. 맛과 품질이 좋은 옥수수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인기 비결입니다. 이 옥수수 20개 만원, 이 봉지가 팔릴 때마다 여수시는 농가에게 1,000원씩 더 지원합니다.
옥수수 농가에도 모처럼 활기가 가득합니다. 주산지인 강원도보다 인지도가 낮았지만 축제를 계기로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판매되는 걸 보면 20-30%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수, 옥수수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축제를 계기로 해서 관광객이나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수시는 옥수수 가공시설도 확충하고 판촉 활동에 더욱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특산품인 섬섬여수 옥수수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싼 가격에 가공상품을 살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마을 고유의 향토 산업으로 첫 발을 뗀 여수 옥수수. 여수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만든 축제는 어느덧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항지입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5.18 민주광장에서 대통령기 양궁대회 결승전이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닷새간의 예선을 거쳐 결승에 오른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선수들은 색다른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는 9월 5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양궁대회를 앞두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레대회 성격으로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장 운영과 안전관리 등 세계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이 호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중부권의 충주동물원에 이어 호남권의 우치동물원을 두 번째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치동물원은 환경부의 현장 조사에서 동물원 수족관법이 정한 시설과 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고 우수한 수술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된 우치동물원은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 홍보와 안전관리, 종보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여름철 숙박업소 할인권을 주는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약 플랫폼에 가입한 숙박업소에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정작 경영 사정이 더 어려운 작은 민박 등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한 농어촌 민박입니다. 근처 해수욕장이 개장하며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들어온 예약 1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건이 취소됐습니다. 해수욕장도 이제 개장을 했고 평소 같으면은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요즘 많이 손님들이 안 와서 걱정이 많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약 취소가 급증한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 때문입니다. 국내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최대 5만 원이 할인되는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있는데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서만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약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소규모 민박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의 수수료가 평균 15에서 20%로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영세한 민박 사업자들은 숙박 플랫폼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에 추경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할인 쿠폰 5,000매를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농어촌 민박 6천여 곳 가운데 20%는 숙박 예약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나오라고 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나오를 이 숙박 페스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일부 숙박업체들이 제외되면서 사업 취지와 달리 피해를 보는 영세업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분홍색 맨홀 뚜껑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콘크리트 재질이라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은 부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위험하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하기 위해 교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한가운데 설치된 분홍색 맨홀 뚜껑을 힘겹게 들어올립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관도 안전도 우수하다며 전국의 인도마다 설치된 콘크리트 뚜껑입니다. 문제는 튼튼해 보이는 콘크리트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부식이 진행돼 보이지 않게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호수의 어떤 황화수소라든지 그런 콘크리트 성분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2년 전 부산에서는 뚜껑이 무너져 내리며 길을 걷던 남성이 맨홀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분홍색 뚜껑을 철거한 뒤 추락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철제 뚜껑을 교체하는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철거된 맨홀 뚜껑들을 모아둔 곳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망치로 두드려 보니 이미 부식이 진행된 곳은 더 쉽게 부서집니다. 최근에 수거한 콘크리트 맨홀 뚜껑입니다. 앞면은 이렇게 깨끗하지만 뒷면은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체 작업을 하다 보면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뚜껑들도 쉽게 발견됩니다. 교체를 하러 갔을 때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교체하려고 이렇게 저들면은 맨홀 자체가 폭삭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폭우나 태풍 시에는 더 위험할 수 있어 빠른 교체 작업이 필요하지만 남구와 동구는 이런 콘크리트 뚜껑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 지자체가 올해 안으로 교체 예정인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700여 개.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휩쓸고 간 지 석 달. 이젠 어느 정도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조명되지 않았던 한우 농가의 피해를 들여다봤더니 사각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산불이 휩쓸고 간 안동의 한 한우 농장.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축사에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새카맣게 탄 환풍기와 타담한 왕겨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농장주는 30년 해온 축산을 포기할 작정이었지만 최근 폐허가 된 축사를 임시로 수리해서 다시 송아지를 입식했습니다. 축사를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다시 또 쏟아주게 붙기는 뭐 살아나갈 길이 뭐 있니까. 산불 당시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 60마리 중 50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10마리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 석 달째 약물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도 저런데 3개월 전에는 뭐 완전히 막 피둥서야 되는데 그래도 사기를 계속 약 바르고 주사 맞췄고 사는 것만 해도. 이번에 김 씨가 받은 한우 폐사에 따른 지원금은 입식비 명목으로 9,135만 원. 폐사한 한우가 50마리니까 한 마리당 182만 7천 원 꼴입니다. 8,900만 원 하는 큰 소 한 마리가 죽었지만 지원금은 20% 남짓인 겁니다. 한우 재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보상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한우는 닭이나 돼지에 비해 폐사가 거의 없고 보험 계약 기간도 1년 단위여서 대부분의 한우 농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을 재개하기 위해선 송아지를 새로 사 넣어야 하지만 이번엔 송아지 가격이 문제입니다. 안동 우시장에서 거래된 숫송아지 값이 440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살소값은 인상이 안 됐는데 한 20만도 가까이 줄었고 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소비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사료값이 안 돼요. 183만 원이라는 거가 너무 허당하지. 적다 이 말이래. 한 집이라도 줘야 되지. 현재 가축 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시세의 80% 정도 지원됩니다. 축산 농가들은 산불 피해 지원금도 이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전남대 학교가 올해의 한 책으로 김혜란 작가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을 선정했습니다. 또 올해의 한 책과 함께 추천하는 동반 도서로는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와 이정모 작가의 찬란한 멸종 등 4권을 선정했습니다. 전남대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도민이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해왔고 올해도 선정 도서를 중심으로 작가 초청 토크 콘서트와 도서 교환전, 독서 후기 공모전 등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라남도가 10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생산과 가공, 유통과 관광을 한데 아우르는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하는 데 12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5억 원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출근길 무렵부터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낮 동안 체감온도가 무려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한낮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 가급적 삼가시고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강한 햇볕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오전 중에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5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려 34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도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무려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무안과 해남, 강진에서도 한낮 기온 32도까지 치솟겠고요.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도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만 찌는 듯한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크게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